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여파에 있었던 개각 수요에 따른 개각했습니다. 정면 돌파, 정치인들을 전면 배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박근혜의 남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죠.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라고 한다면 네.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박 자장이었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친박계에서 탈당하게 됐는데요. 그 네. 이후에 친박을 사실상 이끌면서 끌고 온 인물입니다. 네. 2004년에 박근혜 당시 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때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예비 후보 시절에는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는 친박 대표로서 이명박 정부 내각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입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재작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저런 광경만 봐도 자, 박근혜 남자 딱 한 사람을 꼽아보라 하면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 내각은 총리와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삼각체제를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쪽에 힘이 많이 쏠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내각 구성 의원들 보면 경제 라인이 전부 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출신들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 꼽을 수 있고요. 이번에 안종범 의원이죠. 수석으로 발탁됐는데요.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과 함께 최경환 의원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렸었던 인물들입니다. 네. 위스콘신 대학교에 특히 이렇게 친박계 인물들이 많은 이유가요. 네. 위스콘신 대학교는 유명한 아이비리그 소속은 아니지만 미국 내 탑 10 대학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 경제학과 공학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당시에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국에서 유학을 오는 공무원들한테 굉장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듯이요. 장관, 부총리, 경제수석, 전 비서실장, 인천시장, 의원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자기들끼리 친해서 서로 밀어주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보기에는 좀 약간 비약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최경환 의원하고 안종범 의원은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같이 위스콘신대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아, 유학 시절 같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히 출신들을 보면은 경제학자 출신하고 관료 출신 두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데요. 위스콘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비용도 15평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게 한 달 숙박료가 $15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호주머니가 가벼운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 유학 때 많이 이용했던 위스콘신 대학. 보니까 유난히 이번 박근혜 정부의 위스콘신 대학 출신들이 중용되는 게 많아서 눈길을 많이 끕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정치인을 전면 배치하는 개각이 단행됐는데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전반적인 평가 좀 흡족하십니까? 관찰자로서? 네, 관찰자로 보면요. 네. 왜 2기 내각이 출범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기 내각을 예고했던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한 게 과거의 어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2기 내각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이 친박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 거. 그리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담당해야 되는 정무수석의 초선 비례대표 경험이 있는 조윤선 전 의원이 기용된 것. 참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오늘 대표적으로 안행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바로 국가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는 장관의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저는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이 법대 교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표적인 헌법학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종섭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 권위자입니다. 헌법 권위자가 국가의 안전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학자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손은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좀 비판적인 평가를 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과연 새로운 국가 개조의 수준의 공직 문화 바꾸기 운동, 과연 새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 후보자와 주요 장관들이 주도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개각에서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눈길을 끄는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바뀌지 못한 사람이죠. 누구 얘기죠? 예, 해수부 이주영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그 네. 세월호 참사 그 직전에 네. 그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취임을 했는데요. 이후 해수부 장관에 역임을 네. 임명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이주영 장관인데, 수염이 아주 많이 길었네요. 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네. 그 진도에 남아가지고 유족들을 달래고 상황 네. 브리핑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개각 때 가장 먼저 네. 개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동안 정도 많이 쌓이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고요. 네.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유임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편안한 모습이네요. 제가 이제 2달 가까이 전만 되면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분노에 차서 해수부 장관을 감금하다시피 30분 이상 붙잡고 그랬었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 시간 지난 적도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자라서 하얗게 센 저 하얀 수염이 그런 노력을 좀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던 이주영 장관 얘기까지 좀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